자, 오늘 우리 오리엔트 전공이 오랜만에 또 그 조선 기자재에 대한 또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이뤄냈고, 이 장중에 거의 20%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또 크게 달리는 이 저항대 구간을 확실하게 또 맞으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이런 장대 양봉에 따른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세 번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주가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 구간은 분명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한 수급이 나오면서 주가가 분명히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이 구간은 정말 장기적으로 물려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들을 맞으면서 주가는 단기적인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정치 테마로서 상승 구간이 나왔던 이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특히나 세력들이 이 종목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테마로서 묶였었고, 또 지금의 상승은 절대 뭐 기업의 가치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테마로서의 상승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이 어디일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뉴스나 기사 절대 안 봐요. 왜? 봐봤자 우리가 마음만 흔들리고, 봐봤자 우리가 이상한 확증 편향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절대로 뉴스 기사 보지 않습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좀 잡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주가에 대한 고점은 대략 여기, 그리고 또 현재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아직 한 여기 구간이죠.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이 구간, 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던 이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 그러니까 본절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를 좀 보고 간단하게만 보고 가보자면,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도 지금 다시 한번더 거의 한 몇 시죠? 한 10시 기점으로 한 9시 30분 정도의 기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도 나왔고, 외국계 창구들에서는 JP 보강 같은 경우는 오전장부터 물량을 확실하게 모아가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뤘던 게 바로 외인들의 자금들이었어요. 물론 종합적으로 볼 때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JP 모간 서울의 창구에서 이 정도의 매수량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외인들도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주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리엔트 전공이 그러면 지금 이 구간부터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 현재 여기 박스권 구간 있죠.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자 볼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저점 이탈이 되는 여기 구간에서 더 이상 이 RSI 저점이 깨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시 한번 뭐 예전에 정치 테마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기대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ABC 상승 파동, 네, 단기적인 반등, 또 이 반등 뒤에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한 번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추후의 일이고, 우리가 일단은 이 단기적인 파동에 따른 고점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고, 또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식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야 할지, 또 정확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타점 위주로 봐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정치 테마로 올라올 때도 이런 하나의 파동에서에 대한 고점 신호와 이런 하나의 파동에서에 대한 고점 신호, 또 이 고점 신호가 뜬 뒤에 대통령이 선출된 뒤에는 끝났다, 제로소멸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서야 슬금슬금 이 종목으로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앞으로도 오리엔트 전공에 관련된 앞으로의 기술적인 정확한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좀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리엔트 전공의 오리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오리엔트 전공, 또 오리엔트 바이오 좀 볼까요? 자, 볼게요. 잠시만요. 오리엔트 바이오도 보면은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금 이제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또 그 고점에 대한 신호도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를 좀 같이 묶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응을 해 나갈 테니까 오리엔트 바이오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계적인 고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리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정확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바이오의 오리라고 저에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신규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고해서 저에게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저는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명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신 분들 앞으로 제가 다른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참여 많이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앞으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타점을 잡아 나갈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15년 전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저도 뭔가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 그러니까 잘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서 나갈 수 있는가,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재밌게 또 제 노하우들, 앞으로 제가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노하우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라고 저에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하락에도 우리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지수에 대한 하락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만약에 시장이 정말 죽어나가는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지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